안녕하세요. 황금빛 인생 연구소 소장 김영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답답함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 막막한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이 부부 생활에서 예전만큼의 열정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두 사람 사이에 정신적인 거리감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허전함을 이미 느끼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체념하며 받아들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널 황금빛 인생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께 희망을 전합니다. 별표 1. 전문가로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황금빛 인생을 위한 지혜의 동반자 별표.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빛 인생 연구소 소장 김영훈입니다. 저는 지난 40여년간 의사로서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수많은 분들의 건강과 삶을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죠.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 그리고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진정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남성 건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상담자의 역할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쌓아온 풍부한 임상 경험과 수많은 연구 자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얻은 소중한 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편안하고 믿음직한 인생 선배이자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별표 2.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바로잡기. 나이 탓이 아닙니다. 관리 탓입니다. 별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몸의 활력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마치 낡은 기계처럼 시간이 흐르면 닳고 녹슬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6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 정확히 57%가 성기능 저하를 겪는다는 통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각, 즉 나이가 들면 다 그래라는 오해를 더욱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노화의 진행 속도와 그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최신 의학 연구의 핵심 결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꿔? 이미 늦었어. 젊을 때나 가능했지. 이런 생각들이 바로 여러분의 활력을 갉아먹는 가장 큰 오해이자 함정입니다. 신체 기능 저하뿐만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며 치매의 시작인가 하고 지레짐작하며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만성적인 피로, 알 수 없는 우울감에 시달리면서도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어가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상당 부분은 노화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거나 간과했던 진짜 원인들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를 보며 낡아서 어쩔 수 없어라고 체념하는 대신 그 원인을 찾아 수리하면 다시 새 것처럼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진짜 원인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오해를 바로잡고 여러분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몸의 문제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 그리고 삶의 질까지 함께 높일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별표 3.
새로운 지식과 정보 공유, 활력 저하의 진짜 세 가지 근본 원인과 황금 조합 별표. 자, 그럼 활력이 저하되는 진짜 원인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 탓이라고 치부해버리지만 저는 의사이자 연구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선배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하나의 지표일 뿐, 진짜 문제는 세 가지 근본 원인과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활력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별표 첫 번째, 생명의 길 혈관의 노화와 기능 저하입니다. 별표. 솔직히 말씀드려 남성의 자신감은 혈액이 얼마나 원활하고 정확한 곳으로 잘 흐르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마치 생명수가 흐르는 강물처럼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실어 나르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좁아지고 탄력을 잃으며 흐름이 느려집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작은 혈관들의 문제입니다.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사지 끝부분, 그리고 남성 활력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위의 미세 혈관들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정원의 물호스가 갈라지고 물줄기가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남성의 혈관 탄력성은 30세 때에 비해 이미 40% 이상 감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몸의 모든 반응 속도, 회복 능력, 그리고 활력의 근원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숙명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사례를 통해 혈관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면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다시금 혈관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건강한 혈관은 곧 건강한 젊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별표 두 번째, 삶의 지휘자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입니다. 별표. 테스토스테론, 이 이름은 많은 남성분들께 익숙하실 겁니다. 단순히 성기능만을 지배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우리의 활력, 근육량, 집중력, 심지어 기분과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남성성의 전반을 아우르는 삶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균형을 잃으면 아무리 좋은 악기도 불협화음을 내는 것처럼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과 마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40세 이후부터 이 지휘자의 힘은 매년 약 1에서 1.5%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호르몬 수치가 30에서 40%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통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근육은 약해지고 지방은 늘어나며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무기력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져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기존의 일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심지어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신체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남성분들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라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호르몬 균형도 노력에 따라 충분히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별표 세 번째, 몸과 마음의 울림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입니다. 별표. 우리의 몸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작은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과도한 음주, 흡연,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장기간 축적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잠의 질은 활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다음날 필요한 호르몬을 생산하며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약 수면의 질이 나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더욱 감소하게 되어 활력이 점점 더 빠르게 저하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마음의 독이라 불리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마치 맑은 물에 독극물이 떨어지면 강물이 오염되듯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남성 활력 저하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혈관, 호르몬,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동시에 이해하고 관리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뚜렷한 개선과 함께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돕는 우리의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황금 조합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별표 꿀과 호두 별표입니다. 여러분, 듣기에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흔해 빠진 꿀과 호두가 대체 뭘 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자연의 선물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놀라운 시너지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왜 이 방법이 충분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황금 조합을 어떤 비율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섭취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 핵심 원칙을 모르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이야기를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꿀이 지닌 놀라운 가치, 생명의 불씨를 지피다 별표. 그럼 이제 꿀이 중장년 남성의 활력에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지 그 숨겨진 가치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꿀은 단순한 단맛을 내는 감미료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는 꿀을 귀한 양생식품이자 자연 치료제로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파피루스에도 꿀이 약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 역시 꿀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조선시대 동의보감에서는 허준 선생이 꿀을 하늘과 땅의 정수라 부르며 원기를 보호하고 체력을 회복하는 데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예로부터 꿀을 정력을 보강하고 몸을 속부터 튼튼하게 길러주는 약재로 사용해왔죠. 별표 첫 번째, 꿀은 즉각적인 활력 엔진입니다. 별표. 꿀에는 포도당과 과당 같은 단순당이 풍부합니다. 이 단순당들은 위화장에서 거의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에너지로 전환되기까지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지만 꿀은 놀랍게도 10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대사 능력, 즉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몸은 둔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활력이 부족해집니다. 마치 연료가 부족한 차가 힘없이 빌빌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 한 숟가락의 꿀은 힘이 약해진 엔진에 고품질 연료를 바로 공급하는 것과 같아서 몸이 빠르게 활력을 되찾고 정신이 맑아지도록 돕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조후에 나른할 때 커피 대신 꿀 한 숟가락을 드셔보세요라고 권하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랄 만큼 빠른 효과를 경험하곤 하셨습니다. 별표 두 번째, 꿀은 혈관의 방패막이자 정원사입니다. 별표. 남성 활력 저하의 상당 부분은
혈관 노화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의 혈관은 활성산소와 염증으로 인해 끊임없이 공격받으며 손상됩니다. 마치 고속도로의 작은 파편들이 계속 떨어져 도로가 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벽이 손상되면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고 이는 곧 몸의 민첩한 반응을 방해합니다. 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은 몸속의 해로운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마치 혈관이라는 고속도로에 떨어진 파편들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손상된 도로를 보수하는 정원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한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 꾸준히 꿀을 섭취한 남성들은 혈관 내피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피층이 건강해야 혈관이 잘 확장되고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꿀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약해진 혈관 시스템을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꿀의 항염증 작용은 혈관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염증 반응을 줄여 만성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별표 세 번째, 꿀은 호르몬 균형의 조력자입니다. 별표 꿀에 함유된 아연과 마그네슘은 남성 호르몬, 특히 테스토스테론 생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고환에서의 효소작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돕고, 마그네슘은 호르몬 조절뿐 아니라 근육 이완과 혈관 확장을 돕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매우 중요한 미량 원소인 붕소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붕소는 자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증가시키고 남성의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작은 한 숟가락의 꿀 안에 남성 활력 회복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작은 보물 상자처럼 말이죠. 이 미네랄들은 단순히 호르몬 생성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대사와 신경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피로감을 줄이고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별표 네 번째, 꿀은 마음의 안정제이자 자신감의 촉매제입니다. 별표 활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 즉 정신적인 활력도 매우 중요하죠. 연세대학교의 한 연구에서는 꿀을 꾸준히 섭취한 남성들이 성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되고 불안감이 줄어들며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동시에 편안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마치 불안한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고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몸의 회복 능력도 향상되며 자신감과 활력이 샘솟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좋아지니 마음까지 젊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 꿀의 놀라운 효능을 다시 한번 실감하곤 합니다. 정리하자면 꿀은 빠른 에너지 공급, 혈관 보호 및 회복, 호르몬 균형 지원, 그리고 심리 안정이라는 4가지 뚜렷한 작용을 통해 남성 활력의 생명의 불씨를 지펴줍니다. 50대 이후에 여러분께 꿀은 간단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현명한 선택지입니다. 별표 꿀과 함께 섭취하면 효과가 100배 폭발하는 황금장작 호두 별표. 하지만 여러분, 불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꽃이 오래도록 뜨겁게 타오르려면 좋은 장작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별표 호두 별표가 바로 조용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강력하게 역할을 하는 그 황금 장작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호두가 그저 흔한 견과류처럼 보이지만 그 진정한 가치는 특히 중장년 남성의 활력에 있어 훨씬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왜 호두를 이토록 강조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두는 겉보기와 달리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마치 뇌를 닮은 생김새처럼 우리 뇌와 심혈관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물 같은 식품이죠. 제가 호두를 황금 장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꿀이 불씨를 빠르게 지피는 역할을 한다면 호두는 그 불씨가 오랫동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별표 첫 번째, 호두는 혈관 확장 마스터인 아르기닌의 보고입니다. 별표. 활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혈액순환이라고 말씀드렸죠. 호두에는 L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이 아르기닌은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 나일릭 악사이드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확장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마치 좁아진 길을 넓혀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이 잘 확장되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막힘없이 흐르게 됩니다. 남성에게 이는 특히 중요한데 자신감이 필요한 부위일수록 매우 작고 민감한 혈관 시스템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12주 동안 꾸준히 호두를 섭취한 남성들은 혈관 내피 기능과 혈류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몇 알의 호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의 혈관이라는 잠겨있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혈액 순환이 개선되면 피로 물질 제거에도 도움이 되고 근육 회복도 빨라져 전반적인 신체 활력이 증진됩니다. 별표 두 번째, 호두는 최고의 혈관 청소부 식물성 오메가-3의 왕입니다. 별표. 우리가 보통 오메가-3 하면 등 푸른 생선을 떠올리지만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 제열A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며 혈관 벽을 보호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마치 혈관 내벽에 쌓인 찌꺼기들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청소부와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메가-3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을 유지하고 그 생성을 돕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루 소량의 호두만으로도 여러 종류의 생선보다 더 많은 오메가-3를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은 놀랍습니다. 또한 오메가-3는 뇌 기능을 개선하고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 이는 50대 이후 남성에게 매우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저의 환자 중에는 호두를 먹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괜한 걱정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별표 세 번째, 호두는 세포의 수호자 비타민 E와 셀레늄의 보고입니다. 별표. 호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성분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의 세포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막은 세포의 건강을 지키는 문과 같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고 활력의 근원인 정자의 질이 유지되려면 세포막이 건강해야 하는데 비타민 E가 바로 이 중요한 부분을 조용히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3개월 동안 꾸준히 호두를 섭취한 남성들은 세포 건강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자의 운동성과 형태 등 질 또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활력이 단순한 순간의 느낌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 하나하나의 깊은 건강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호두에는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늄도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면역력 강화와 더불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탁월하며 갑상선 기능 유지에도 필수적이어서 전반적인 대사 활력을 높여줍니다. 별표 네 번째, 호두는 뇌와 심장의 협력자입니다. 별표. 많은 사람들이 활력을 한 가지 측면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자신감과 활력은 심장과 뇌가 안정적으로 협력하여 작동할 때 비로소 유지됩니다. 호두에 함유된 오메가-3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호두는 뇌를 위한 슈퍼푸드라고 불릴 정도로 뇌 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은퇴하신 교수님은 호두를 꾸준히 먹으면서 복잡한 책을 읽는 집중력이 다시 생겼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호두를 자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 질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호두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심장이 과도한 부담 없이 효율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별표 마지막으로 호두는 활력의 근본을 채우는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별표. 호두에는 마그네슘과 아연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혈관을 이완시키고 신경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연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테스토스테론 생성의 기초가 되는 미네랄입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이 부족하면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호두는 이러한 필수 미네랄을 자연적인 형태로 공급하여 우리 몸의 기본적인 활력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숙면을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어서 앞서 언급한 생활습관 개선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불씨인 꿀과 황금장작인 호두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불씨만 있으면 불은 잠깐 타올랐다 이내 꺼집니다. 장작만 있으면 불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씨와 장작이 함께할 때 불꽃은 단번에 크게 타오르고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속됩니다. 꿀과 호두의 관계도 바로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이 조합은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남성 활력의 비밀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선물을 어떻게 현명하게 조합하고 꾸준히 실천하여 여러분의 활력을 깨울 수 있는지 그 황금 섭취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별표 4.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하는 올바른 섭취 방법 안내. 황금 섭취의 지혜. 별표. 자, 이제 우리는 생명의 불씨인 꿀과 황금장작인 호두라는 두 가지 귀한 선물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천지 차이가 됩니다. 많이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올바르게 조합하고 어떻게 꾸준히 생활 속에서 유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남성의 몸에서는 양보다 섭취 시점과 지속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 그리고 최신 영양학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여러분께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황금 섭취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별표 1. 황금 비율과 적정 섭취량. 소박하지만 강력한 한 끼. 별표. 과유불급, 과유부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롭다는 뜻이죠. 꿀과 호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섭취량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합니다. 별표 꿀, 하루에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별표 꿀 한 스푼은 약 60칼로리 정도입니다. 별표 호두,
두세 알이면 충분합니다. 별표 호두 두세 알은 약 100칼로리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이 둘을 합쳐도 200칼로리가 채 되지 않아 밥반 공기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이 성분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느냐입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활력이 더 빨리 좋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거나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조금 가볍게 하신다면 이 정도 열량은 충분히 조절 가능한 범위이며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사이 몸의 회복을 돕는 데 효과적인 에너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별표 2. 황금 섭취 시점. 밤에 이루어지는 기적. 별표 섭취 시점은 꿀과 호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별표 저녁 식사 후 약 2-3시간, 즉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 별표를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로 권해드립니다. 별표 왜 저녁 식사 후 2-3시간일까요? 별표 저녁을 막 먹은 직후에는 위가 아직 활발히 움직이며 소화에 집중하고 있어 꿀과 호두의 영양분 흡수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 2시간이 지나면 위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몸은 영양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이때 꿀은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주고 호두 속 아르기닌은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관을 천천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별표 왜 잠자리에 들기 전일까요? 별표 밤 시간은 우리 몸의 활력 회복을 위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생성됩니다. 그 이전에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이 호르몬 생성 과정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잠이 들면서 꿀과 호두의 성분들이 혈액을 통해 몸속을 순환하며 낮 동안 지친 세포들을 회복시키고 다음날 필요한 에너지를 미리 비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자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볍고 정신이 맑으며 아침 활력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혈류와 호르몬의 건강한 상태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아침 생리 현상 역시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더 안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별표 3. 황금 섭취 방법. 즐거움이 더해지는 꾸준함. 별표 매일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쉽게 질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별표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방법. 꿀에 호두 찍어 먹기. 별표 꿀 한 스푼을 떠서 호두 2-3알을 직접 찍어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씹을 때 꿀의 은은한 단맛과 호두의 고소함, 그리고 약간의 쌉쌀한 맛이 어우러져 간단한 간식처럼 느껴지며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마치 자연이 준 최고의 디저트를 맛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법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별표 숙면과 활력을 동시에 따뜻한 우유와 함께 섭취하기. 별표 저녁에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꿀 한 스푼을 넣고 잘게 다진 호두를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은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고 꿀과 호두는 밤사이 몸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잠을 깊이 못 주무시거나 밤중에 자주 깨는 분들께 잘 맞습니다. 우유가 부담스러우시면 따뜻한 물에 꿀을 타서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온기가 몸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별표 변화와 장 건강까지 생각한다면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기 별표. 가끔 변화를 주고 싶거나 장 건강까지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꿀과 호두를 섭취하거나 가벼운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장이 건강해지면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져 꿀과 호두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도 직결되며 최근에는 장 건강이 뇌 건강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황금 조합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기만 해도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는 꿀과 호두가 함께할 때 발휘되는 폭발적인 시너지 덕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불씨만 있으면 불은 잠깐 타올랐다 금세 꺼집니다. 장작만 있으면 불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씨와 장작이 함께할 때 불꽃은 단번에 크게 타오르고 오래도록 따뜻하게 지속됩니다. 꿀과 호두의 관계도 바로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진정한 활력을 불어넣는 자연의 지혜입니다. 별표 실제 이야기 71세 박민석 어르신이 되찾은 자신감 그리고 사랑의 의식 별표 여러분,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만나 뵙고 건강 상담을 진행했던 수많은 분들 중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올해 71세이신 박민석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전형적인 한국의 중장년 남성으로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게 한평생을 살아오셨던 분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며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박 어르신은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앓고 계셨습니다. 두 질환 모두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었고 건강검진 수치는 늘 주의 단계였습니다. 체중도 정상보다 10kg 이상 초과된 상태였고 매일 아침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그런데 박 어르신이 저에게 가장 크게 걱정하며 털어놓으셨던 것은 이러한 검사 수치나 신체적인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뚜렷하게 느껴지는 활력 저하와 그로 인해 점점 멀어지는 아내와의 정신적인 거리감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오랫동안 이러한 고민을 혼자 속으로 사겨오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그런가 보다 젊을 때도 아니니 욕심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독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강한 결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늘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은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부작용이 걱정되고 무엇보다 제가 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고 싶습니다. 장기간 약에 의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의 진심 어린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물 조정부터 생각하기보다는 박 어르신의 체질과 생활 습관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꿀과 호두를 섭취하는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당뇨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권장량 그대로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박 어르신의 몸 상태에 맞춰 꿀은 하루 반 스푼으로 줄이고 호두는 2알만 섭취하도록 세심하게 조절해 드렸습니다. 섭취 시간은 저녁 식사 후 3시간, 즉 잠자리에 들기 훨씬 전으로 정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거의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조금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대의,
역시 별거 없네 하고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자네의 지극한 보살핌과 동행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의 아내분은 매일 저녁 알람을 맞춰 남편에게 꿀과 호두를 직접 준비해 주셨고 빠뜨리지 않고 섭취하도록 옆에서 격려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두 분은 이 시간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하는 작은 의식처럼 여기며 서로를 의지하며 이어나갔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하는 이 사랑의 의식이 박 어르신을 끝까지 버티게 한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3주째 접어들면서 기적처럼 긍정적인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별표 아침 혈압의 안정 별표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수축기 혈압이 150 이상을 오르내리며 불안정했는데 130 안팎으로 꾸준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별표 공복 혈당 수치 역시 개선되는 흐름 별표를 보였습니다. 약물 용량을 줄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해진 것이죠. 무엇보다 박 어르신 본인이 느끼는 별표 몸의 변화 별표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에 더 또렷하게 깨어나며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활력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 든다고 흥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두렵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약 한 달 반이 지났을 무렵 박 어르신은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 같은 생기가 느껴집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제가 아직도 제대로 된 남자라는 느낌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 나이에도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 한마디는 제가 이 방향이 옳다고 확신하게 만든 말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의 얼굴에는 그동안 잃었던 자신감과 활력이 가득했습니다. 박 어르신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다고 해서 쇠퇴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적용하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세심하게 조절하며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 동안 꾸준히 실천한다면 변화는 충분히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꿀과 호두의 황금 조합은 박 어르신에게 단순한 건강식품을 넘어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직 유효한 존재다라는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실천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을 수 있습니다. 별표 6. 중요한 경고. 적용 시 주의가 필요한 분들께 드리는 당부 말씀 별표. 박 어르신의 사례처럼 꿀과 호두의 황금 조합은 분명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듯이 꿀과 호두 역시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몸은 개인마다 체력과 기저질환, 그리고 신체 반응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음식 자체보다도 볼바른 사용법과 개인별 주의 사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몇 가지 중요한 경고와 주의사항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별표 첫 번째.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수입니다. 별표. 꿀에는 흡수가 매우 빠른 단순당인 포도당과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조절 없이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 당뇨병 환자분들께는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 어르신처럼 혈당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하루 한 스푼이 아니라 하루 반 스푼 이하로 섭취량을 철저히 제한하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섭취 시점 역시 중요합니다. 공복에 섭취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하며 식후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 즉 식사 후 2~3시간 이후에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현재 당뇨 치료약을 복용 중이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영양사와 직접 상담하여 적절한 양이나 섭취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어도 괜찮으니 나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혈당 조절 능력은 사람마다 그리고 당뇨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혈당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며 섭취량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별표 2번째.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지나침은 금물입니다. 별표. 호두는 혈관 건강과 혈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동시에 지방과 열량이 높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를 유발하거나 예상치 못하게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순환을 돕는 약이나 항응고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의 경우 호두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약물과 상호작용하여 출혈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2~3알이라는 권장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아스피린,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등과 같은 강력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에게 알리고 식단 조절을 함께 진행해야 하며 절대 스스로 판단하여 섭취량을 늘리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약물 효과와 호두 섭취의 균형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표 3번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 금지입니다. 별표. 꿀은 자연식품이지만 꽃가루나 벌에서 유래한 미량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꿀 알레르기나 벌독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섭취 후 가려움, 두드러기, 입술이나 얼굴이 붓는 증상,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호두를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견과류 알레르기는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땅콩이나 아몬드, 다른 견과류에 대한 알레르기 경험이 있다면 안전을 위해 호두를 완전히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별표 4번째. 과하면 오히려 해롭다는 황금 원칙을 명심하십시오. 별표.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하니 많이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권장량을 훌쩍 넘어 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꿀과 호두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꿀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 상승과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2스푼을 넘기기만 해도 남는 칼로리가 빠르게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호두 역시 과다 섭취 시 높은 지방 함량과 긴 소화 시간으로 인해 더부룩함, 소화불량, 심하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는 칼로리는 활력을 높여주지 않으며 오히려 몸을 무겁게 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에 좋은 연료를 과도하게 주입하면 엔진에 무리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별표 하루 1스푼의 꿀, 그리고 호두 2~3알이면 충분합니다. 별표 욕심내지 말고 서두르지 말며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에 귀 기울여 조절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중장년기와 노년기에 건강과 활력을 안전하고 오래 누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안다는 마음으로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지혜를 잊지 마십시오. 별표 7. 병행해야 할 생활 습관 안내, 효과를 배로 높이는 핵심 열쇠 별표. 여러분, 꿀과 호두의 황금 조합은 분명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 도구의 힘을 온전히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최고급 엔진 오일을 넣어도 운전 습관이 나쁘면 차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50대 이후 남성의 몸은 오랜 시간 가동되어 온 기계와도 같습니다. 좋은 연료만 추가하고 사용 방식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활력이 단순한 반짝임이 아니라 오래도록 빛나는 등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꿀과 호두 섭취와 함께 우리의 일상 속 식사, 수면, 운동,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는 4가지 중요한 기둥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춰나가야 합니다. 이 기둥들이 튼튼하게 지탱될 때 비로소 꿀과 호두의 힘은 진정으로 배가 되고 여러분의 삶 전체의 활력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별표 1. 내 몸의 주유소 식습관, 안정감과 균형의 미학 별표. 복잡한 식단이나 극단적인 절식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50대 이후 남성에게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감과 규칙성입니다. 핵심 원칙은 단 3가지입니다. 별표 과하지 않게 먹기, 별표 배가 부르기 80% 전에 숟가락을 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며 내장 지방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별표 규칙적인 시간에 먹기, 별표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거나 어떤 날은 과식하고 어떤 날은 거르는 습관이 반복되면 소화 기능이 흐트러지고 이는 곧 호르몬 균형과 혈액순환의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사랑합니다. 별표 가능한 한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기, 별표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선택하세요. 특히 별표 저녁 식사 별표는 다른 끼니보다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별표 시간, 별표 가능한 한 일찍, 이상적으로는 저녁 7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 먹거나 과식하면 위장이 밤새도록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의 에너지는 소화에 집중되고 원래 밤에 이루어져야 할 혈관 회복과 남성 호르몬 생성이 방해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보양식품을 먹어도 다음 날 아침 몸은 무겁고 피곤하며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별표 양, 별표 점심의 약 70%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볍게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별표 음식 선택, 별표 채소가 저녁 식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는 장을 원활하게 해주는 식이섬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혈당과 혈지방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생선,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연어 같은 바다 생선, 두부, 콩류, 그리고 담백한 살코기, 닭 가슴살 등은 매우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반대로 기름진 붉은 고기, 튀김류,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와 과자는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내장 지방을 늘릴 뿐 아니라 혈관벽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해 혈액순환 개선이라는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점은 별표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 별표입니다. 짠 음식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장에 부담을 주어
꿀과 호두의 혈관 확장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은 처음엔 어렵지만 한 달만 노력해도 몸이 놀랍도록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별표 2 몸과 마음의 보약 수면 습관, 깊은 휴식, 온전한 재생 별표.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수면은 활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루 동안 생긴 손상을 회복하고 호르몬을 재생하며 다음 날을 위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별표 테스토스테론 분비 별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특히 자정 이전 시간대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밤 12시 이후까지 자주 깨어 있거나 잠을 설쳐 깊은 잠에 들지 못하거나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는 습관이 있다면 이 중요한 호르몬 생성 과정은 쉽게 방해받습니다. 별표 숙면 환경 조성 별표 저는 여러분께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권해드립니다. 잠들기 약 30분 전에는 TV와 휴대전화를 끄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마음을 가라앉히는 활동을 하십시오. 침실은 조용하고 조명은 부드러운 간접 조명으로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18에서 22도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수면 루틴을 만들면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숙면을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 몇 주만이라도 수면의 질을 꾸준히 개선하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훨씬 맑게 깨어나고 몸이 가벼워지며 다른 것을 크게 바꾸지 않았음에도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별표 3 몸의 대화 운동 습관 느리지만 꾸준한 활력의 샘 별표 식사와 수면만큼이나 운동 역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한 조각입니다. 무리한 고강도 운동이나 젊은이들처럼 달리기 경주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50대 이후의 몸에는 강한 운동보다 꾸준한 움직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별표 걷기 별표 하루 약 30분 정도 무리가 가지 않는 속도로 활기차게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혈관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충분합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강변을 걷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별표 스트레칭 및 근력 운동 별표 걷기 외에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유연성을 높이고 맨몸 스쿼트나 의자를 이용한 팔굽혀펴기 등 부담 없는 근력 운동을 주 2, 3회 추가하면 좋습니다. 근육량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는 대사량을 떨어뜨리고 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소량의 근력 운동은 이러한 노화를 늦추고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꿀과 호두에서 얻은 영양소들이 필요한 곳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별표 4 마음의 정원 스트레스 관리 부정적 감정의 가지치기 별표 해야 할 일들과 함께 반드시 줄이거나 가능하다면 끊어야 할 나쁜 습관들도 있습니다. 별표 흡연 별표 니코틴은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키고 혈관 내피를 손상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담배를 계속 피운다면 그 효과는 절반 가까이 상쇄됩니다. 금연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 투자입니다. 별표 과도한 음주 별표 적당하고 절제된 음주는 사회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잦거나 과도한 음주는 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고 수면을 방해하며 내장 지방을 늘립니다. 술은 활력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착각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주 2회 이하, 한 번에 2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표 정신적인 스트레스 별표 장기간의 걱정과 긴장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는데 이 코르티솔은 남성 호르몬의 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머리가 늘 긴장 상태에 있으면 몸은 자동으로 방어 모드로 전환되어 활력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게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화초를 가꾸거나 예음악을 듣거나 친구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마음 챙김 활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복잡할 필요는 없고 꾸준하면 됩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자기 전에 떠올려 보세요라고 조언합니다. 작은 감사함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변화가 반드시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매주 조금씩 나쁜 습관 하나를 줄이고 좋은 습관 하나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가 균형을 이루고 잠을 충분히 자며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꿀과 호두는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활력을 깨우고 오랫동안 유지해주는 강력한 촉매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별표 8. 요약하고 격려하세요. 활력은 나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별표. 사랑하는 황금빛 인생연구소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핵심 내용을 간단하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점들만 잘 기억하신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자신감 있고 안전하게 여러분의 활력을 지켜나가실 수 있습니다. 별표. 첫째, 꿀과 호두의 조합은 활력의 황금 불꽃을 만듭니다. 별표. 꿀은 혈관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염증을 줄이며 호르몬 균형을 돕는 생명의 불씨 역할을 합니다. 호두는 혈관을 확장하고 뇌 건강을 지키며 호르몬 생성을 지원하는 오메가-3와 미네랄이 풍부한 든든한 장작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이 함께할 때 활력은 잠깐 반짝이는데 그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며 빠른 반응과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되는 깊은 자신감을 함께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수천 년의 지혜와 현대과학이 입증한 자연의 보약입니다. 별표. 둘째, 꾸준함과 볼바른 섭취 시점이 활력을 깨우는 열쇠입니다. 별표. 효과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한 양이 아니라 정확한 섭취 시점과 흔들림 없는 꾸준함입니다. 꿀 1스푼과 호두 2-3알을 저녁 식사 후 약 2-3시간, 즉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 몸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최소한 3주 이상 이 습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지해야 서서히 그리고 분명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나는데 시간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별표. 셋째,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별표. 꿀과 호두는 훌륭한 자연식품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섭취 여부와 적절한 용량을 세심하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과하면 오히려 해롭다는 원칙은 부작용을 피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별표. 넷째, 꿀과 호두의 효과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할 때 진정으로 극대화됩니다. 별표. 규칙적인 식사, 충분하고 깊은 수면, 나이에 맞는 적당한 운동, 금연, 절제된 음주,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관리하는 스트레스 해소 습관이야말로 활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하는 튼튼한 기초입니다. 꿀과 호두는 이러한 건강한 삶의 방식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황금빛 인생연구소 가족 여러분, 활력은 결코 나이만으로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새롭게 쓰여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체념하며 받아들이는 대신 바로 오늘부터 아주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 깊이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활기차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결심을 표현하기 위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별표군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별표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매일 저녁 꿀 한 스푼과 호두 두세 알로 시작한다면 놀라운 변화는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별표 한 달 후에는 별표 아침이 한결 가벼워지고 잠에서 깨어날 때의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별표 두 달 후에는 별표 무기력함이 줄어들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욱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별표 세 달이 지나 거울을 바라볼 때면 별표 자신의 삶에 아직도 넘치는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그리고 내가 여전히 활력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별표 그리고 6달이 지난 뒤에는 별표 이렇게 활짝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일찍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 내 인생의 황금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앞으로도 저는 혈관에 좋은 음식, 남성 호르몬을 돕는 운동, 깊은 잠을 유도하는 습관,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위한 지혜 등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위한 소중한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별표 9. 마지막 행동 촉구 파이넬 CTA 별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큰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며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